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골프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혹은 처음에 레슨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레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한테 묻습니다. 골프 레슨,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 그 첫 번째는 반드시 프로에게 배워라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혹시나 남편, 아내, 친구, 선배가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잘 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고요.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막 시작했는데 유튜브나 TV 레슨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드라이빙 레인지에 갔더니 남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내를 레슨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걸 왜 못하냐는 듯 언성은 높아지고 옆 타석 사람들이 힐끔힐끔 눈치를 주는데도 이렇게 치란 말이야 하면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스윙, 그 샷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윙이더라고요. 뻔뻔하신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가족끼리 레슨 주고받다가 의상합니다. 선배들이 로우 핸디캐퍼가 가끔 스윙에 대한 팁을 줄 수는 있어도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배우려면 역시 프로에게 면대면으로 직접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단 가까운 연습장에 가라입니다. 동네에 실내 연습장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구리다. 지하 연습장인데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가까운 곳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복 받은 거죠. 저처럼 아파트 지하에 연습장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단순히 레슨뿐만이 아니라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유명한 곳, 규모가 큰 곳에 저명한 프로님들의 아카데미도 좋겠지만 그분들 못지않은 숨은 진주 같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 앞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 가까운 연습장에 가서 어떤 프로님이 계신지 대화도 좀 나눠보고요. 분위기 같은 것도 좀 보고요. 너무 동네 사랑방, 복덕방 같지는 않은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래서 나쁘지 않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요즘은 동네 연습장들도 스크린이 있어서 실내 연습장에서도 충분히 구질, 거리 등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게 되면 연습하러 가는 혹은 레슨 받으러 가는 수고는 줄어들고 연습 시간은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만약 가까운 동네 연습장에 가봤더니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떤 연습장에 다닐 것인가입니다. 어떤 연습장을 다닐지를 결정해야죠. 물론 프로를 먼저 결정하고 연습장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습장은 보통 실외 연습장과 실내 연습장이 있습니다. 실외 연습장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하고요. 타석이 많고 프로들이 많아서 프로를 선택하는 폭이 좀 넓을 수 있죠.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프로들이 많고 타석이 많은 큰 규모의 아카데미들이 있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제2실내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GDR 27타석이라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일 새벽 1시까지 하니까 사정상 늦게밖에 레슨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좋겠죠. 이런 경우엔 실내외라는 차이 말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생긴 형태인데요. 작지만 아주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프로들이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활동하는 스튜디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카페 같이 잘 꾸며져 있고요. 그런 스튜디오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실내 연습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곳이 맞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슨을 받는 계절도 중요합니다. 연습장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실외 연습장은 한여름이나 한겨울엔 날씨 때문에 연습하러 가기가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서 내리고 또 춥고
그 선풍기 큰 거 뭐 틀어놓고, 반대로 실내보다는 탁 트인 실외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연습장을 먼저 선택할지 프로를 먼저 선택할지는 뭐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기 편한 곳이 더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멀거나 가기 불편해도 그 사람, 내가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프로는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프로? 프로는 일단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큰 연습장에 가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연습장, 동네 연습장에서 탈피해서 좀 뭐 알려진 그런 연습장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의 골프 선배들한테 뭐 골프 레슨 받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냐 혹은 좋은 사람이 있냐를 물어보고 레슨 스타일이나 어느 연습장에 있는지 이렇게 추천받아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큰 연습장들, 뭐 서울의 경우에는 파스텔, 스포타임, 워커힐, 북악, 청담, 스포피아, 뭐 미래 신도시에 있는 밀레토피아,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프로님들 프로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엔 뭐 아주 유명한 선수 출신도 있고요. 우승하고 우리가 딱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TV에 나오는 레스너들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동성에게 배울지 혹은 이성에게 배울지입니다. 나는 동성과 케미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여자 상사하고는 잘 안 맞는다, 같은 여자끼리는 또 안 맞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는 이성과 케미가 잘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남자라고 무조건 남자 프로에게, 여자라고 무조건 여자 프로에게 레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배, 나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나이 위 아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나이 어린 프로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프로가 좋겠죠.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젊을 때 사진이라서 나이를 잘 모르겠다면 KPGA 혹은 KLPG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몇 년생인지가 나옵니다. 너무 젊은 프로는 나이 든 시니어들의 몸 상태랄까요? 마음 상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프로와 그런 뭐 회원끼리는 좀 교감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동성 프로에게 배운다면, 내가 여자인데 여자 프로에게 배우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 프로에게 배운다면 체형이 비슷한 프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면 그런 체형의 프로에게 배우면 아무래도 같은 신체로서 느끼는 그런 이해와 공감 같은 게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연습장에 몇 번 가서 프로가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옆에서 지켜보고 프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면담입니다. 얘기를 해서 프로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뭐 받았던 인상, 그 느낌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죠. 서로 잘 몰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뭐 필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는 요즘은 프리랜서 프로들도 많다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활동하는 프로들이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골프 레슨 뭐 이런 걸 치면 가까운 곳에 스튜디오를 빌려서 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있죠. 뭐 출장 레슨이나 필드 레슨도 하고요. 거리도 가깝고 인스타그램 동영상이나 경력 등을 보고 마음에 드시면 DM, 그 메시지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카이 72 드림 골프 레인지에 갔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자 프로 두 분이 숏게임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기적으로도 그 레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연습장인 아카데미 소속의 프로들이 학교나 학원 강사 같은 느낌이라면, 이런 프리랜서 프로들, 인스타나 유튜브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과외 선생님, 뭐 쪽집게 과외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여섯 번째는 프로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노하우와 메커니즘의 이해도 좋지만 잘 가르치는 교습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벤 호건이나 샘 스니드, 닉 팔도 같은 분들은 좋은 선수이자 좋은 레스너였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의 코치였던 부치 하먼, 행크 헤인이, 션 폴리 같은 사람은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레슨을 받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제대로 성실하게 답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좀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배우는 사람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왠지 좀 옛날 스타일 같은 느낌? 아니면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연습이나 하세요 라는 태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계속 기계적인 반복만 시킨다든지,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똑딱이 시켜놓고 끝날 때쯤 오는 그런 프로들, 그러면 안 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몸을 터치하는 그런 프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성실, 불통, 불신, 서로 안 맞으면 과감하게 다른 프로로 갈아타야 합니다. 내가 이 연습장에 다니는 한 이 연습장에 있는 다른 프로는 랑은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럼 연습장을 옮겨서라도 다른 프로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훅 보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골프를 배우면서 이제 몇 달을 계속 프로랑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같이 테스트 보러 갈 때 제가 응원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필드도 나가고 이랬던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가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형님 지난번에 그 왜 형님 옆에 있다가 형님이 드라이버 스윙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살짝 스친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4달인가 4달밖에 못 빼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랑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못 빼먹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얘는 그럼 나한테도 계속 빼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너무 쿠폰을 많이 끊거나 기간을 길게 끊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달, 2달 이렇게 가볍게 해 보다가 좀 맞으면 계속 쭉 하면 좋은 거고요.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입니다. 7번째는 말 잘하는 프로가 좋다입니다. 어떤 프로와의 레슨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면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프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기술적으로야 당연히 프로드니까 뛰어나겠죠. 그래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냥 시범만 계속 보이면 어떡할 겁니까? 시범 보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샷의 결과만 가지고 열렸네요, 닫혔네요, 슬라이스 났네요, 깎였네요, 일어났네요, 얘기만 한다든가요. 레슨은 결국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나운서처럼 노련하고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왜 이런 연습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스윙이 잘 안 되는지를 잘 짚어주고 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자기 스윙 시범만 많이 보이는 프로보다는 말로 잘 설명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8번째는 연습을 오래 할 수 있는 곳이 좋다입니다. 보통 동네의 실내 연습장인 경우에는 특별히 시간 제한이 없죠. 레슨 받고 바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특히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연습장들 가면 60분, 8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연습장에서 레슨 받고 공 몇 개 치고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는 스윙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 24시간 하는 큰 실외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밤샘 작업 같은 거 하다가 새벽 서너 시에 2, 30분씩 운전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레슨은 노년동에서 받았고요. 물론 골프를 너무 좋아할 때이기도 했지만 레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 예습, 점검하는 그런 연습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동네 실내 연습장이 좋다면, 선생님이 좋다면 동네 실내 연습장이 이런 면에서 좀 좋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크린 골프를 많이 활용해라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사실 대단한 발명입니다. 저도 많이 쳤었는데 요즘 거의 안 치는 것 같고요. 재미도 재미지만 골프에 대한 룰, 코스 매니지먼트, 점수를 내는 방법, 레이아웃, 스크린으로 예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엔 머리를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데려가서 일일이 설명해주고 그만큼 라운딩에서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들을 스크린에서 미리 익힐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인 거죠. 특히 요즘은 그런 스윙 데이터들이 나오는 GDR이나 트랙맨 같은 것들, 스윙 패스, 발사각, 구질, 스피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스윙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스크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비싼 프로가 반드시 좋은 프로는 아니다입니다. 규모가 큰 연습장에 가면 경력이 참 화려한 프로들이 많습니다. 투어에서 우승했던 프로,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프로, 해설했던 프로, 보통 투어 프로와 세미 프로, 티칭 프로의 레슨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역시 그냥 일반적인 분류일 뿐이지 비싼 프로가 반드시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좋은 선생님이겠죠. 프로라는 말은 골프가 직업인, 특히 시합을 해서 상금을 받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인 거지 프로가 곧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건 티칭 프로, 코치인 거죠. 처음 한글을 떼는 어린애한테 수능 만점자가 필요합니까? 경험 많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레슨에도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면 돈 들 일이 줄기차게 기다리고 있는데 배울 때부터 너무 돈 들이기보다는 유명세를 따르기보다는 합리적인 레슨비를 잘 책정하자는 얘기입니다. 11번째는 마지막은 레슨 받을 때 그런 태도, 행동, 질문을 많이 해라입니다. 레슨을 받을 때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모르는 게 있거나 의심 가는 게 있는 경우에는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골프를 시작하면 먼저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쳐봐라. 이렇게 쳐봐라. 그래서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마다 다른 사람들마다 다 딴소리를 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보인 경우에. 분명히 얘는 이렇게 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요. 더군다나 레슨을 시작하면 TV 레슨 프로도 보실 거고 유튜브도 보시겠죠. 그러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어봐야겠죠. 그걸 좀 많이 물어보기 바랍니다. 설사 아휴 지금 아직 그런 거 물어볼 단계 아니에요 라고 쿠사리를 받더라도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하는 태도,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좋은 프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의껏 잘 대답하고 서로 소통하는 프로라면 오랫동안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겠죠. 그런 선생님인 거죠. 이 외에도 쿠폰보다는 기간으로 끊는 것이 좀 더 강제성이 있어서 자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실내에서 연습을 하더라도 가끔은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본인의 볼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리가 좀 긴 곳이죠. 동영상도 좋지만 블로그 글이나 책을 통해서 스윙을 공부하는 것도 기억에 오래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노건의 모던 스윙, 토마슨의 숏게임 책, 데이빗 레드베터의 책 같은 거 레슨서, 골프 만화도 참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익한 만화들도 제법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레슨을 제대로 받고 치는 사람과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스윙은 우리가 독학 골퍼라고 해야 되나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윙이 좋은 사람에게 레슨 제대로 배웠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레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자존심을 죽이셔야 합니다. 레슨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40, 50대의 아저씨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많이 보고 오는 아저씨들. 머리는 알겠는데 몸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하고요. 참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우씨 이래서는 골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레슨으로 좋은 스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